헛된 소녀 김다현이 부른 훨훨월은 고려 말 고성 나홍선사의 참선곡이랍니다. 나홍선사는 1320년에 태어나서 1376년에 입적한 승려인데요. 그의 노래가 650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억되는 그 나홍선사는 누구일까 궁금합니다. 나홍선사는 면벽 수행을 멀리하고 중생을 직접 만나 계도하는 데 진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연불은 참선이라고 하여 그가 지은 참선곡들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선은 1단계로 특정 대상을 집중해서 오는 마음의 고요함을 뜻한다고 하고요. 이게 발전을 하면 일상생활에서 활발한 지혜를 드러낸다는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정적에서 동적으로 질적인 비약을 이루나 보네요. 고려가 혼란 속에 빠져들던 시기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체기에 들었던 불교가 부흥을 하게 되고요. 주지로 있던 양주 회암사는 불교의 총 본산이 되고 3천여 명의 승려가 수행하는 대형 사찰로 번성하였다고 하는데, 많은 민초들이 회암사로 그의 설법을 들으려 운집을 하였고, 위기감을 느낀 사원부에서는 절을 폐쇄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초들이 계속 몰려들자 아예 나홍선사를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1376년 밀양의 영원사로 추방하던 중 여주 신륵사에서 입적하였는데, 그의 다비장과 승탑이 성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국의 많은 사찰에서 그의 사리를 모셔가서 사리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현재는 3곳의 사리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주 영전사의 보존제자 사리탑, 그리고 여주 신륵사의 보존제자 사리탑, 마지막으로 양주 회암사의 보존제자 사리탑입니다. 먼저 원주 영전사 사리탑을 만나러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출발합니다.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사리탑을 야외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식당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감상할 수도 있답니다. 석탑들은 한글박물관 쪽 수배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자 뒤편 수배, 석불, 석등, 석탑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호수 주변 양쪽 길을 따라서 끝부분에 가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정원에는 석탑들이 질비하게 세워져 있는데요. 석탑들로만 구성된 정원으로 해질 무렵에 방문하면 더 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탑 사이에 놓여있는 나홍선사의 사리탑입니다. 승려의 사리탑은 보통 사진처럼 종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 나홍선사의 사리탑은 이례적으로 사각형 석탑 형식, 그것도 쌍둥이로 나란히 있답니다. 특이하죠. 이를 기해서 탑 주인이 내력을 알려주는 지석을 발견해서 나홍선사의 부도탑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선사께서 열반에 드셨던 신륵사로 이동을 합니다. 신륵사는 평지에 그리고 강가에 위치한 특이한 사찰입니다. 나홍선사가 신륵사에서 갑작스럽게 입적을 하셨는데, 입적하실 때 복미산 봉우리를 오색 구름이 덮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사를 태우고 가던 말은 음식을 끊고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울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고즈넉한 풍경이 나홍선사의 식구를 저절로 연상을 시키는데요. 한때 200여 칸에 달했던 대형 사찰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절이지만 보물과 문화재만 1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홍선사의 조사당으로 곧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조사당은 승려의 초상화를 모셔놓은 건물인데요. 조사당 앞에는 제자의 무학대사가 심은 수령 600년의 향나무가 자취를 뽐내고 있는데요. 영정 앞에 향을 피우는 마음으로 심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조사당에는 불교의 3대 화상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습니다. 3화상을 함께 그린 진영은 매우 희귀한 자료라고 합니다. 먼저 나홍선사의 스승이며 인도 출신 고승 지공선사, 그리고 나홍선사의 제자이며 이성계 왕사였던 무학대사, 이렇게 함께 그려진 초상화입니다. 뒤편 계단으로 올라가면 나홍선사 사리탑을 도착할 수 있는데요. 57세 입적하셔서 계단은 57개라고 합니다. 사리탑은 종 모양을 하고 있어서 석종이라고 부릅니다. 석종은 고려시대 전형의 사리탑으로 보물 제299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앞에는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석등이 있습니다. 보물 231호가 됩니다. 사리탑 뒤편에 보물 제299호인 부도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도비는 고려 우왕 5년인 1379년에 건립되었습니다. 목은 이색이 글을 짓고 서예가 한수가 쓴 비문이라고 합니다. 여흥군 신륵사 보제살이 석종기로 시작하는 비문이라고 하는데요. 파손이 심하여서 해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전면은 나홍선사 이력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고, 후면은 제자들과 시주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글씨가 굉장히 깔끔하고 세심하게 되어 있어서 좀 놀라웠습니다. 이제 신륵사에서 마지막 여정으로 강변 절벽에 위치한 나홍선사 화장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탑은 다층 석탑인데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강에서 보면 등대처럼 보여서 벽절이라는 애칭도 생겼다고 합니다. 전탑은 진흙을 구운 벽돌로 만든 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신륵사에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사진 맛집으로 유명한 장소이기도 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는데요. 나홍선사를 화장한 자리에 세워진 3층 석탑이 있고, 그 옆에는 스님의 호를 딴 강월원 정자가 있습니다. 이제 주지로 있던 회암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회암사는 양주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고려 말과 조선 명종 1565년까지 최대의 사찰이었는데, 목은 이색이 지은 천보산 회암사 수저기가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262칸이며 15척이나 되는 부처님을 7분을 모셨고, 키가 10척의 관음상도 모셔져 있었다고 합니다. 건물마다 세세한 모양과 배치를 기록한 놀라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건국은 9세대인 장군들과 신세대인 유학자 사대부들이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대부들은 숭이 억부를, 왕실은 불교를 승성하는 갈등 구조였습니다. 왕권이 강하던 초기에는 왕실에서 불교 장녀가 용인이 되었는데, 명종 1565년 이후 왕권이 약해지면서 불교 사찰을 보호하지 못하게 됩니다. 왕실 사찰이었던 회암사는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서 폐허가 됩니다. 재건하지 못하고 방치해서 오늘날에 이렇게 폐사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넓은 터에 나홍선사 설법을 들으려는 군중으로 가득 찼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절을 폐쇄해도 몰려드는 민초들의 열기에 민심 이반을 두려워한 왕이 선사를 밀양으로 추방하게 됩니다. 폐허 속의 일주문이 너무 세거네요. 단청으로 보아 최근에 중건한 듯합니다. 1821년에 부도비 옆에 절을 재건해야 하는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생들이 사마상의 부도를 파괴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에 양주 지역 신도들의 부도를 복원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서 1828년에 부도 옆에 사찰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이 사찰이랍니다. 무학대사 비문에 중건되기까지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순조실록에도 사건 처리 과정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천보산 산속에 세려지은 회암사입니다. 사찰 종무소를 지나면 보이는 건물이 조사전입니다. 조사전은 스님의 영정을 모신 정각입니다. 사마상의 추성화가 별개로 모셔져 있습니다. 여주 신륵사 조사전에서는 사마상의 한 그림 속에 모셔져 있었는데요. 여긴 좀 다르죠. 각각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전 옆에 있는 나무 데크를 따라서 올라가면 부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상을 나란히 모신 부도전입니다. 지공선사와 무학대사 부도는 같은 평지 앞 뒤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데크 끝에서 좌측이 지공선사, 우측이 무학대사입니다. 지공선사 위쪽에 나홍선사 부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돌계단을 올라가면 풍광 좋은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능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서면 감탄에 감탄을 연발합니다. 명당 중에서도 명당이로구나. 회암사가 병풍처럼 둘러싼 연꽃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새로 지은 회암사가 보이고요. 특이하게도 부도비는 건너편 능선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아래쪽으로는 하늘이 숲이 열려 있는 듯 합니다. 발치에는 스승 지공선사, 그 아래는 제자 무학대사 부도비가 위치하고요. 한국 불교의 초석을 놓은 분으로 숭상을 받은 듯 합니다. 이제 건너편 능선에 나홍선사 부도비로 가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찰을 통과해야 합니다. 좌측에는 범종각이 있고 우측에는 대웅전이 있습니다. 대웅전 옆을 지나서 관음전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멀리 삼성각이 보입니다. 처음 방문길에는 길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삼성각 왼편에 이정표가 세워져 있고요. 이 이정표 계단을 50m 정도 올라가면 됩니다. 그럼 올라간 다음에 다시 50m 정도 평지길을 가면 나홍선사 비가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망에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건 모조비가 되겠습니다. 유생들의 의도적인 파괴 행위도 잘 견뎠는데 1997년 화재로 비석을 보호하는 정각이 소실되면서 기부만 남아있고 몸체는 경기도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아쉽네요. 여기 누각이 덮어있던 건데 무너졌나봐. 여기 그래서 요거만 남고 나머지 다 쓰러지고. 저 중앙에 뭐가 있는데? 저거 비석. 이 기단만 남고 비석 넘어가고 여기 누각 정각이라고 그러잖아. 정각이 전소되면서 무너져서 저 비각이 넘어간 것 같아. 시커멓게 그들리고. 불같이 바람같이 산란해